대통령의 사면권, 여당 김태우 딜레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면 이야기, 사면 발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광복절을 맞이하며 사회통합과 경제 살리기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아울러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는 누구일지 함께 보시죠. 전체 2,176명, 경제인 12명, 황제노용 논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운전자 갑질 이장한 전 종군항 회장 포함돼 있고요. 정치인 고위공직자는 7명입니다. 세월호 유족 사찰, 소광원 전 기무사 참모장,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폭로, 김태우 전 서울광천구청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을 두고 김태우 전 청장은 비리 혐의자일 뿐이다 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합니다.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을 부정해도 됩니까?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켜줬습니다.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습니까? 부패한 기업인들이 제기해야 할 약자로 보입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은 비리 혐의자일 뿐입니다. 이미 법원은 건설업자와 유착해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감찰 대상기관의 사무관 직위를 신설해 셀프 승진하려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시각은 다릅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이른바 조국 의혹을 폭로했었고 그것 때문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미움을 샀다라는 거죠. 그때 이야기 들어보시죠. 2019년 그리고 2020년 김태우, 조국 두 사람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가 기능을 세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입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하여 비리가 확인되어서 징계 및 수사 의뢰되었고 이후 대검에서 해임되었으며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작년 1월 저를 유죄수 사건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야당에서는 비리 혐의자이다. 여당에서는 공익제보자이다. 라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의견 들어보죠. 김재섭 비대위원님. 이제 공익 신고자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이번 판결에 일단 좀 이상한 점은 이례적으로 너무 빨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정치 인사들과 관련된 재판 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몇 년이 걸리고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상황 속에서 대표적인 인사가 조국 전 장관. 네,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왜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서만 이토록 빠르게 판결이 확정되는, 저는 여기 이제 문제 제기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제되어야 되고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과연 그 사면권의 전제가 됐던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우리가 다른 어떤 판결과 비교해서 공정하느냐라고 저는 문제 지적해볼 수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사면권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사면권이 사실 공익 신고자의 제보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상한 판결, 너무 빠르게 나왔다라는 것에 대한 반사작용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이른바 이 문재인 정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페르소나로 불렸던 이 조국 문제를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에 무언가 대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게다가 그 박정화 대법관의 그 소부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걸 빠르게 처리했던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법관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가깝게 어떤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나눴다는 평가들이 주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대법관의 구성 문제들, 여기에 대한 정파성 문제들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빠른 이례적인 판결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박정화 소부에서는 이례적으로 좀
이 판결만 왜 이렇게 빠르게 처리했느냐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공익신고자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판결 자체 다른 판결과의 형평성 문제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김태우 전 구청장은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야당의 시각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저는 굉장히 넓게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평상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도 저는 이제 찬성 입장이었고 그랬는데, 근데 이번 대통령의 사면 권한 행사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템포 정도 쉬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분이 이제 국가기밀보호법으로 기소가 돼서 말하자면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지 딱 2달 만에 사면 복권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만 3개월이 안 됩니다. 저는 대통령 사면 권한이 어떤 국민 통합이 다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국민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그런 측면에서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손 치더라도 저는 충분히 그걸 인정을 하는데, 근데 이것은 상권 분립,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도 사면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 템포 쉬고 예를 들면은 내년 3.1절 특사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내년 광복절 특사가 있습니다. 너무 좀 조급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면권이 국민 통합을 위한다기보다 자기 진영의 어떤 목소리를 요구를 그냥 수용해주는 쪽으로 사면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전례를 남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폭로했던 의혹이 과연 사실이었느냐 여부도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검사 출신의 김관선 변호사님, 당시 김태우 구청장이 청와대 특감반일 때 제기했던 폭로했던 의혹이 조국 수석이 유죄 수건 감찰 무마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잖아요. 네. 이 의혹은 사실입니까? 그건 이제 조 전 장관이 재판받았고 유죄 판결 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공익제보자냐 비리 혐의자냐 그건 저는 그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지금 공익제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선고되고 결국 구청장 자격을 상실했는데 일부에 있어서는 저는 공익제보 측면도 좀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비리 혐의자였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뭐 수사가 돼가지고 결과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단지 형사 재판에서만 지금 그 비리와 관련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제 사면권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 의견은 좀 너무 빠른 감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이제 3개월 됐는데 사법부에서 물론 뭐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관 체제를 해가지고 이것을 막 빨리 해가지고 구청장 자격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뭐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든 어쨌든 간에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건 존중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적어도 공익제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하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더군다나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또 실시가 되는데 보궐선거가 어쨌든 간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판결로 인해서 다시 선거가 치러지고 여기에 비용이 한 40억 이상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선거에 공익제보자라고 앞세워서 과연 만약에 공천을 하는 게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구청 구민들도 이걸 선뜻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권의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신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청와대 특감 반원일 때 당시에 폭로했던 의혹은 진실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진실을 폭로했다라는 측면도 사실은 있다라는 의견. 서지현 부대변인. 네, 근데 이제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개인 비밀 보호 준수를 해야 할 공무원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법원, 특히 이제 그 판단 자체가 집행유예든 어떤 선고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강서구청장이 보궐선거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진짜 저분이 국민의 짐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의 이제
선수 높으신 의원들께서 공개적으로 김태우 저분이 경쟁력이 있으면 강서구청장 본인으로 의해서 보고를 했는데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선거에서 졌을 경우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 10월 사퇴설인데 저는 김기현 당대표가 10월 사퇴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희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태우 저분이 나오고 나서 첫 마디가 강서 주민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남은 인생을 강서구를 위해서 할 것이다. 공천 안 주시면요, 김태우 저분이 국민의힘을 위해서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 또 총선을 위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카드라고 하는데요. 저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 정말 좋은 카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월 11일 날 정말 김태우 저분이 다시 나와셔가지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제대로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게 서재현 전 부대변인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천이 안 되면 국민의힘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것은 근거는 없는 네, 맞습니다. 발언이라는 네. 말씀 정정하에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의 SNS글 함께 보시죠. 자, 정치 재판 바로 잡아준 대통령께 감사. 이거를 근데 이제 사실은 서재현 비대위원 비판하셨지만 사면을 해준 분이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당연히 이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 강서로 돌아가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는데 이것은 본인이 이 재판으로 억울하게 강서구청장직을 상실됐다라고 본인이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그럼 이제 향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꼭 강서구청장의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하지 말란 법도 없는 상황인데 하냐 안 하냐라는 것은 이제 여당 지도부와 어떤 대통령실의 의중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 같은데 이게 한 템포 뒤에 사면 복권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빨리 사면한 데는 아마도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도 이 강서구청장 김태우 청장에 대한 이 대법원의 유죄 판단이 좀 부조리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어쨌든 강서구청장 김태우 특감반원의 폭로로 조국의 유재수 감찰 무마 비리가 폭로된 측면이 좀 억울하게 묻힌 것 아니냐라는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앞서 이제 서재현 부대변인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김태우 전 구청장의 개인 비리 혐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김태우 전 구청장 스스로는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 비리 혐의라고 하는 것도 좀 따져보니까 약간 잘못을 논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돈을 받아서 무언가를 하고 이런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 비리 혐의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약간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법리적으로 그다음에 공익 제보자의 성격을 갖고 있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말씀 주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이 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김태우 전 구청장은 사실을 얘기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사면 자체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네. 다시 후보자로 나오느냐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 명예 회복이 된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됐지만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원래 책임 있는 정당은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어겨서 오히려 역풍을 불었던 것이 지지난해 있었던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결과를 국민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 복권을 받은 데에는 적어도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자격 정도는 갖추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보가 김태우 전 구청장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리적으로 옳다 그르다 본인의 명예가 회복됐다 안 됐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매끄럽고 국민들 여론, 그다음에 강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얼마 전까지 구청장이었다가 다시 이 때문에 구청장직에서 내려오게 된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다시 나가는 거는 조금 어딘가 어색하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가 좀 판단을 하겠지만 지도부는 고민 중. 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할 겁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과연 경쟁력 있는 후보냐. 결국 강서구 구민들의 의지에 저는 달려있는 문제라고 혹시 생각합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빠르게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사면해 준 것이 무언가 김태우 전 청장의 강서구청장 다시 출마를 위한 포석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일각에서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뚜렷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례적으로 너무 빨리 나왔다. 그다음 정책 편향성 문제들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반성적 성찰로서 나온 것이 저는 사면권이라고 생각하지 어떤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군요. 윤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불리한 판결은 좌파라 비난을 한다. 윤 대통령이 법을 이용한 지배로 전락했다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